자, 이제 우리 마무리할게요. 거기 136페이지 있죠? 136페이지 보시면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거기는 별 2개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대리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약 과정 때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우리 기본 과정 때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를 해봤던 분들은 한번 기본서 한번 쭉 보시고요.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부분은 건너뛰고 넘어가세요. 제가 요약 강의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우리 무효와 취소의 문제를 볼게요. 무효와 취소의 문제도 해마다 꼭 한 문제씩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일단 효과가 전혀 없다. 이게 무효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효과가 있고요. 취소해버리면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어딜 좀 보시냐면 147페이지 있죠. 무효. 자, 무효에서 01번 총솔에서 2번 별 하나, 법률행위 불성립하고 구별 문제. 자,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민법 총칙 맨 앞에서 법률행위 성립요건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립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하고 충족이 안 됐을 때, 만약에 성립조차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불성립이다라고 합니다. 법률행위 불성립. 성립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존재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법률행위의 부존재다라고 하죠. 그리고 성립 요건은 충족했지만 만약에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경우에 무효와 취소 문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무효와 취소의 문제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법률행위 불성립 있죠? 이거는 무효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립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무효의 문제가 나오는 건데 성립 요건을 충족을 못했을 때 불성립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전혀 다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간단하게 이걸 봤거든요. 일부 무효. 이게 137조의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이게 138조의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 이 무효행위 추인 문제가 139조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주의할 것은 무효일 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일부 무효라든지 무효행위 전환이라든지 무효행위 추인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어딜 보시냐면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무효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무효의 종류에서 2번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걸 절대적 무효다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는 무효지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걸 상대적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인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을 경우에 상대적 무효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문제가 나오는데 150페이지에 4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 관련해서 유동적 무효에 대한 판례 있잖아요. 거기 별 2개입니다. 무효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동적 무효 관련 판례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토지가 있어요. 둘이 만나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토지 있잖아요. 토지가 허가구역 내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판례에 하게 되면 허가를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매매계약의 효과가 발생 안 한다 그 말이죠. 반대서 하게 되면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무효죠. 무효인데 만약에 허가를 받으면 효과가 나오잖아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걸 유동적 무효다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 아무튼 이것도 무효의 일종이죠. 따라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갑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법적 의무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매수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 요건으로서 갑,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을, 갑에 대해서 소유권 유도 등의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죠. 결론적으로 첫 번째 요건에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계약에 따른 이행 청구권 자체가 발생한다, 발생 안 한다? 발생 안 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 줘야 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채무 자체가 없다고요. 따라서 이 을이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손해배상 문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150페이지 가로 1번 계약상 이행 청구권이 발생을 할까? 허가받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채무불이행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제 손해배상 문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있잖아요. 갑은 돈이고 을은 소유권이거든요. 자, 여기서 갑과 을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려면 이 매매계약의 효과가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최소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 줄 의무는 있다는 겁니다. 협력 의무는 있다.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즉 이 을이 갑에 대해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달라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협력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소구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다만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매매계약의 주된 의무는 아니죠. 단순히 따라오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을은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151페이지 맨 위쪽에 가로 2번 협력 의무가 있느냐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 의무 이행 안 했을 때 소구, 손해배상 가능하다. 하지만 주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 가로 3번에 만약에 협력 의무 이행 안 하게 되면 손해배상 해주기로 미리 약속을 한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가로 4번이네요. 계약 금액에 의한 해제가 인정이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미 매매계약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때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 포기하고 그 계약 끝내는 거 가능합니다. 자, 매도한 사람은 2배를 상환하고 그 계약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에 의한 해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갑 있잖아요. 2배 상환하고 이 계약 끝낼 수가 있다. 그 다음 152페이지 볼까요? 152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가로 5번입니다. 자, 가로 5번은 어떤 이야기냐면 둘이 만나 매매를 했고요. 아직 허가를 못 받았지만 매매하면서 이 우리 갑에게 계약금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또는 매매대금을 이미 다 지급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허가가 안 나고 있다 이거죠.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 갑에게 뭘 주장하냐면 자, 계약이 무효니까 그 계약금 아니면 그 대금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그랬죠. 계약관계가 무효가 됐습니다. 이득이 남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부당이득 반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 무효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이 계약금이 정당한 이득이 될지 부당이득이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5번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 가로 6번에 확정적 무효가 됐는데 그에 관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도 무효 주장할 수가 있느냐.
무효는 누구라도 다 주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가로 7번에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민법 107조 비지인 표시, 민법 108조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이 규정이 적용될 것이냐? 당연히 적용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둘이 만나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이 계약을 취소한다. 취소해버리면 이 계약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갑은 을에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는 건데요? 유동적 무효일 때 있는 거거든요.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됐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협력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가로 7번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 맨 위쪽에 가로 8번이네요. 가로 8번. 가로 8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토지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까지 있네요. 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일괄해서 을과 매매를 했다. 이 사람이 매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대금을 다 완납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면 이 토지 있잖아요. 이 토지가 허가구역 내 토지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을이 뭘 주장했냐면 이 토지는 허가를 받으면 그때 나에게 등기 넘겨주고 일단 건물만이라도 나 앞으로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청구했습니다. 과연 이게 인정이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 일괄해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토지하고 건물 한꺼번에 등기를 넘겨주는 게 거래 관행이다. 따라서 아직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도 넘겨줄 수 없고요. 허가를 받으면 그때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 가로 8번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로 10번입니다. 가로 10번에 보니까 허가구역이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지정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지정을 안 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허가받을 필요가 없이 이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맨 위쪽에 가로 11번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있죠?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3번에 보니까 일부 무효의 법리가 나와 있죠? 여기는 법조문이 시험에 가끔 나와요. 체크해서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일부분이 무효일 경우에는요,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그러나 예외입니다.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효과가 있다. 이게 바로 일부 무효의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률행위에 일부분의 무효 사유가 있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일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2번에 보니까 일부 무효의 요건. 자, 이 요건을 좀 기억합니다. 가로 1번에 일단 법률행위 일체성. 법률행위가 일체로 행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 가로 2번에 분할 가능성, 가분성. 무효인 부분과 유효인 부분을 쪼갤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55페이지 맨 위쪽에 가로 3번에 가정적 의사. 즉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일부 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했었을까라고 하는 가정적 의사를 가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됐을 경우에 일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효과가 있다라는 게 판례가 되겠네요. 그 다음 4번의 무효행위의 전환.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는데 이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 무효인 법률행위가 만약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법률행위로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무효행위 전환인데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무효행위 취인 문제가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문이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봤자 추인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확정적 무효가 원칙인 거니까요. 그러나 예외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을 경우에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효과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157페이지 맨 위쪽에 가로 2번 원칙 소급효가 없다. 그러니까 추인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니까 소급효가 없는 거죠. 가로 3번에 예외 특약 통해서 소급효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 있잖아요. 무효행위 추인의 한계 이거 꼭 좀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이것들은 절대적 무효잖아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해봤자 추인 효과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158페이지 보니까 취소의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159페이지에서 2번 취소권자 별 하나. 취소권자는 여러분이 암기해야 됩니다. 취소권자 옆에 뭐라 쓰냐면 법정이라고 씁니다. 법에 정해놨다 그 말이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법에 정해진 사람만 취소권자가 된다. 그래서 14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에 빠진 사람, 그 다음에 사기 강박당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아예 법정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네요. 3번에 보니까 상대방 나와 있어요. 그럼 취소한다라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구한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보니까 건물이 있어요. 을과 만나 매매를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네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면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죠. 자, 미성년자가 이 계약을 완전 유효하게 하려면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미성년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계약이 취소가 되려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 을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매매했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을이 제3자에게 넘겼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이 갑이 행위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을에게 할지 병에게 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이 갑이 누구랑 계약을 했어요? 을과 계약을 했잖아요. 이 계약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은 누굴 잡는다? 직접 상대방 을을 잡아서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자, 병을 상대로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취소권을 행사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취소권자 그리고 상대방 이거 전부 다 시험에 가끔 나와요. 별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 161페이지에서 3번의 취소의 방법에서 아래쪽에 2번 일부 취소의 문제 별 하나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일부만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일부 무효 법리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 이때 일부만 취소가 되고 나머지가 그대로 효과가 있느냐. 이게 바로 일부 취소의 문제인데 판례에 의하게 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일부 취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보니까 가분적이고 그리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 취소가 허용된다.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62페이지예요. 162페이지 보니까 맨 위쪽에 4번에 취소의 효과 문제가 나와 있죠. 취소의 효과 문제. 자, 취소하게 되면 과연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이건 여러분들 무효가 됐을 때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건물이 있어요. 을과 만나 매매를 했고요. 을 앞으로 등기를 했고요. 매매 대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계약이 무효다.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발생했다. 이득이 발생했다. 뭐예요? 부당이득. 그래서 을 갑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갑도 이 돈 돌려줘야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나온다 그 말이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둘이 만나서 매매를 했고요.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만약에 이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미성년자였습니다.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해버리면 이 계약은 뭐가 되는데요? 무효가 되잖아요. 따라서 무슨 문제가 나온다?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약관계가 무효나 취소가 됐다. 받은 거 돌려줘야 된다. 무슨 문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범위까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될 것인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부당이득 반환 범위. 자,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선일 때하고 악일 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무효 사유에 대해서, 취소 사유에 대해서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 그래서 만약에 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있는 것만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 현존이익 반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악이었다라고 한다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죠. 이때는 받은 것 전부 다 돌려줘야 되겠죠. 받은 이익 전부.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이 이자다라고 한다면 이자도 가산해줘야 되고요. 손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선일 때하고 악일 때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한 능력자.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제한 능력자 관련해 가지고 특칙입니다. 특별 규정. 그래서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선악 불문하고 받은 것만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 그 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악이를 불문하고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현존이익 반환이다라고 합니다. 선악이를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럼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반환하면 된다. 이게 141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141조.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즉 의사 무능력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했습니다. 무효거든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법의 규정이 없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141조 이 규정이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을 통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유추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도 선악이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할 중요한 판례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163페이지 맨 위쪽에 가로 3번 별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자, 여러분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추인하겠다 그 말은 내가 그대로 인정하겠다. 취소 안 하겠다.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2번 요건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보니까 법정 추인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자, 법정 추인 문제는 별 2개 합니다. 자, 취소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정 추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법정 추인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해놓은 추인입니다. 추인한 걸로 아예 간주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취소권의 배제. 이게 자 145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취소권을 아예 법에서 배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정 추인 사유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총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중에서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정답으로 지키는 부분이 딱 2가지거든요. 이 2가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둘이 만나 매매를 했는데요. 올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또는 강박당했어요. 그러면 이 갑은 이제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취소권자죠. 이 사람은 상대방이고, 근데 아직 취소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계약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을은 대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금 지급일자에 중도금을 지급 안 하고 있네요. 자, 그랬더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빨리 중도금을 달라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그 다음 2번째. 마찬가지 둘이 만나 매매를 했는데 이번 반대로 갑이 을을 사기 또는 강박을 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취소권을 취득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기를 친 상대방이고요. 이 을이 계약을 아직 취소 안 했으니까 이 계약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유효입니다. 근데 이 을이 중도금 지급일자에 중도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쪽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빨리 중도금을 달라라고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중도금을 달라 그 말은 갑이 이 계약 취소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추인한 걸로 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자 가만히 있어요. 사기를 친 사람이 취소권자에게 돈 달라. 이걸 법정 추인으로 봐버리면 취소권자 더 이상 취소 못한다. 취소권자 보호 안 되겠죠. 따라서 이건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둘이 만나서 이제 매매를 했고요. 매매를 했고 자, 이전 등 깨졌는데 문제는 을로부터 사기 또는 강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취소권자고요. 이 사람이 상대방이네요. 근데 자, 이 매매 계약은 지금 갑이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권리를 취득했고요. 이 권리를 자, 이 을이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자, 둘이 만나 매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갑이 을을 사기 또는 강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취소권자. 이 사람이 상대방이 되겠고요. 그럼 이 을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합니다. 그럼 봐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취소권 갖고 있어요.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제3자에게 팔았다는 것은 취소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는 취소권자 가만히 있잖아요. 만약에 사기친 사람이 양도했다. 이걸 법정 추인으로 봐버리면 취소권자 보호 안 되겠죠.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했을 때 취소권자가 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이것만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합니다. 총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 사유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65페이지에 거기 145조 법조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이 166페이지. 맨 위쪽에 이번에 법정 추인 요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로 1, 가로 2. 특히 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이행 청구. 동그라미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부분이 정답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무효와 취소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조건과 기한 보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까지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지금도 이제 여러분이 좀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책을 보실 때 항상 꼼꼼하게 보세요.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말인지 아시겠죠? 네. 공부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합격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것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것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